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괴담을 읽는 게 아니고, 오늘은 대원방송에 성우공채가 나왔다고 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괴담 때문에 유입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얜 또 뭔 이상한 걸 하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 8년 동안 성우 준비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공채가 돌아오면은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소개해드리는 시간, 그리고 제 개인적인 감상 같은 걸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사실은 이 녹화를 하기 전까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워낙에 이걸 여태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공채 알아보는 시간을 더 이상 대단하게 더 할 말도 없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했지만 학원을 안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채 관련된 소식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대원방송을 검색하시면 제이박스 혹은 애니원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 접속하신 다음에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이 위에 우측에 3선 뭐라고 하지? 이거 3개짜리 이거를 누르면은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누르면은 여기에 공지사항으로 대원방송 15기 전속 성우 모집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이제 대본도 확인하실 수 있고 공모 요강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15기 대원방송 전속 성우 모집. 대원방송에서 제15기 전속 성우를 모집합니다. 꿈과 열정을 품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벌써 15번째 시험이군요. 제가 처음에 시험을 준비했을 때가 7기였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집 내용이 있습니다. 대원방송 전속 성우 선발이고요. 지원 자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녀만 가능하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빨리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더라도 군 면제를 확실하게 받은 상태에서만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상주 근무가 가능한 자가 적혀 있습니다. 대원 방송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굴지에 여러 방송국들이 다 위치해 있는 상암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군요. 물론 제가 제주도에 산다고 해도 합격을 하면 상암동 근처로 이사를 가야죠. 하지만 제 상주 근무가 가능한 자만 가능하다라고 한 번 더 이제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내가 붙었어. 대학교 때려쳐야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졸업을 앞두신 분들은 이제 약간 묘한 타이밍으로 이게 지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죠. 그 밑에 모집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1차 서류 접수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기 1차 시험을 보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차에서 한 번 더 합격을 하면은 2차 실기 시험을 보는 거고, 마지막에는 최종 면접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남성 지원자는 대략 한 1,500, 1,600명 정도, 그리고 여성 지원자는 1,800명 정도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1차 합격을 하게 되려면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 50명 정도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 이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모집 일정입니다. 중요하죠. 서류 접수는 8월 26일 월요일,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9월 9일. 9월 9일 월요일이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의 시간밖에 없는 거죠? 엄청 적다. 원래 그랬나? 어쨌든 간에 사실 저는 크게 이런 거를
지장받지 않거든요. 왜냐면 전 녹음 부스가 이미 집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따지지 않지만, 녹음 부스가 없는 대부분의 지망생분들은 이제 학원에서 녹음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이제 서로 이제 스케줄 조정 같은 것들 때문에 학원도 아마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기회가 거의 없는 경우들도 아마 있겠죠.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기간이 2주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빨리 잘 해야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 2주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이 너무 없어, 미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보면 문제 하나당 거의 한 7분 8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면은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 밑에는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10월 4일 1차 합격이 이제 마감되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발표를 하게 되는군요. 보통은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 당일날이 되면은 알기 싫어도 주변에서 막 알려주고 하니까, 붙었든 떨어졌든 어쨌든 간에 이때 알 수 있으실 것이다. 그리고 실기 테스트는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4일 뒤인 화요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나온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진행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15일에서 18일 사이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야, 그 밑에 코로나19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고도 적혀 있네요. 이게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더니만 요즘에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많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점만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최종 면접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10월 말에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쯤 되면은 이제 누가 성우가 될지가 탁 드러나는 그런 게 되겠다. 그 밑에는 서류 접수 시에 유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증명사진, 목소리 연기 샘플 파일을 남성 지원자는 애니박스 M gmail로, 여성 지원자는 애니박스 W gmail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첨부 파일 용량은 20MB 이하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용량 같은 것들은 사실은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는 게, 급하게 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체크를 못 한다고, 혹은 사진도 용량이 의외로 크거든요. 원본 파일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한 번씩만 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일에 첨부할 때 이제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 한 번만 더 체크하시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애니박스 M하고 네이버도 있던 것 같았는데 이젠 gmail만 하는 건가? 모르겠네.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간에 gmail로 통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네이버는 수신 확인 여부를 발송자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거 읽었다, 내 거 안 읽었다, 이것 때문에 말이 엄청나게 많아서 아마 그냥 gmail로 다 통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gmail은 다 특정 플러그인을 쓰지 않고서는 수신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홈페이지의 표준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 말고 막 다른 양식의 본인만이 따로 준비한 이력서를 첨부하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근데 홈페이지에 있는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모두가 공정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게 그게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만 좀 튀고 싶어서 난 좀 다르니께 PPT 한번 준비해 봅니다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원래 있는 이력서의 양식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다음 그 밑에는 목소리 연기 샘플은 홈페이지 상의 시험 문제를 다운받아서 연기해야 되고요. 웨이브 혹은 mp3 파일 형태로 변환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파일 포맷이 있다 보니까 아이폰으로 녹음을 만약에 한다면 녹음 시설이 없어서 M4A인가 하는 그런 양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더라도 꼭 이 부분은 파일을 변환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라고 적어 놓으신 것 같고요. 웨이브 파일이 mp3보다 용량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력서에는 활동 내역을 자세하게 기재하고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으로 얼굴 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 너무 옛된 거를 했다가 갔더니 얼굴을 못 알아보는 일이 있으면 좀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력서에는 내가 여태까지 성우를 준비하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나는 써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알바한 거는 경력이 아니니까 안 쓸래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성우 관련된 것만 쓰시오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뭐 했던 거 경험했던 걸 다 쓰세요 하면은 전 다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항상 매년 시험마다 나오는 말이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발표는 애니원 홈페이지나 애니박스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전형의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에게 개별로 통보를 또 한다고 하네요. 보통 문자랑 전화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불합격을 하게 되더라도 홈페이지를 막 뒤져가면서 로그를 막 검색하면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시스템적인 오류일 거야 이러면서 찾아보지 마시고 어차피 붙을 분들은 다 문자랑 전화를 한다는 거죠. 슬프지만은 저도 알아요. 떨어지면은 당연히 알지.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부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못을 박아 놓으셨네요. 다음 그 밑에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자동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적혀 있는데 은근히 이때 아니 최근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최근에 보러 간 시험이 대교 시험이었는데 그때도 안 온 사람이 있었어. 왜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저도 사실 지금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리미리 나오지 않으면 일정 같은 게 스케줄을 뺄 수가 없어요. 보통 한 달 정도?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스케줄이 다 짜여버리니까 미리 말하지 않으면은 스케줄 변동이 아예 불가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아마 합격을 해도 시험을 보러 못 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누구나 정말 손꼽아서 기다리는 그런 기회인데 그걸 그냥 생으로 날려버리는 거니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꼭 붙게 되면은 정말 자신이 없더라도 가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그 밑에는 제출하신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허위사항을 기재하거나 유의사항을 미준수하면 불합격의 처리가 되게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랑 같이 물론 한번 빠르게 살펴봤습니다만은 궁금하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꼭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천천히 읽어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하고요. 이제는 1차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여성분들 대본을 먼저 볼 거고요. 제가 절대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레이디 퍼스트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을 저는 더 존중하기 때문에 여자 대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방송 15기 전속 성우 공채 1차 시험 대본입니다. 여성분들은 이 대본을 통해서 1차 시험을 보게 되겠네요. 밑에 녹음 시 주의사항 있는데요.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영상과 상관없이 주어진 대사로 자유롭게 연기하십시오. 이게 원래 있었나? 이런 문제가? 이게 왜냐면은 이제 저랑도 이제 같이 팔로우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공채 시즌만 다가오면은 원본을 이렇게 짜깁기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고 계시죠? 그런 분들이 저랑도 지금 인스타 팔로워가 돼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본을 가지고 그대로 녹음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대본은
짜깁기를 하거나 여러 씬들을 이제 피디님께서 보고 싶은 그 어떤 감정선 같은 거를 잘라서 붙여서 한 대본으로 만든 건데, 그거를 영상을 가지고 다 뚜걱뚜걱 잘라가지고 써버리면은 되게 이상한 연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하더라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을 그대로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은 거죠. 근데 옛날에는 아마 이런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이런 문장이 있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녹음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밑에 굵은 글씨로요,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필히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 이름을 녹음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방송국들은 이름을 녹음하지 않는 방송국들도 있어요. KBS나 뭐 이런 곳들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테스트에 그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녹음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녹음하는 거 아니겠지? 하고 녹음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분명히 내 목소리로 하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재미를 주고 싶어서 혹은 좀 튀고 싶어서 내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로 녹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꼭 본인의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녹음하는 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방송 15기 전속 성우 공채에 응시하는 유수하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녹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10대 능력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걸 할지도 말을 딱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그 밑에 파일 형식은 웨이브나 mp3 중에 택 하나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 파일명은 응시1 언더바 이름 점 웨이브 아니면 mp3로 꼭 설정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예시가 있죠. 2022년 9월 17일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보니까 가끔 앞에 연도 20은 빼고 240917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방송국들은 파일을 하나씩 올리는, 문항별로 문제를 녹음해서 올리는 곳들도 있는데, 대원방송은 하나로 다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상천외한 분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상세하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본인만의 판단과 해석을 해서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거 왜 적혀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음된 음성 파일을 이력서, 증명사진, 자기소개와 함께 남성, 여성을 구분해서 메일로 제출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남자인데도 여성으로 보내는, 여성 아까 애니박스 M, 애니박스 뭐 그거 있잖아, 그거를 성별을 달리해서 보내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도 꼭 구분해서 보내야 한다. 그 밑에 반드시 모든 항목을 연기해야 합니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거는 이거를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렌더링 하다가 잘리거나 해서 맨 마지막 문항이 녹음이 안 돼 있거나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귀찮더라도 한번 렌더링까지 마치고 컴퓨터로만 듣고 보내는 게 아니라 mp3 파일을 휴대폰으로 보내서 다른 매체로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식의 검사는 꼭 하시고 보내셔야 돼요.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낸 다음에 후회하면은 늦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 번 더 확인하고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전형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 밑에 음성 파일에 과도한 리터칭이나 과도한 편집을 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머지 같은 부분들은 저 모르거든요. 저한테 문의하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문의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걷다가 이제 막 컴프레서를 걸어도 되나요? 아니면 뭐 이퀄라이저를 걸어도 되나요?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문의사항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주의사항은 다 알아봤고요. 그 밑에 이제 문제를 한번 싹 보고 같이 한번 의견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올게요. 자, 일단은 빠르게 보고 왔습니다. 어떡하지? 진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 그런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연령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다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1번이 일단 10대 능력자고 주인공 같은 느낌이어야 될 것 같고, 2번도 10대죠 똑같이. 근데 남자 성별만 다른 거고, 3번은 20대인데 사실 10대랑 20대랑 크게 차이가 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어렵고, 그 밑에 연령불명 만화가인데 뭔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 같지가 않아. 자꾸 나오는 게 뭐 엄마한텐 전하지 못했지만 엄마 뭐 이런 거 보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단 말이죠. 5번도 마찬가지로 이 캐릭터는 블리치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단 말이야. 설정상으로는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액면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캐릭터니까 다 젊네요. 다 그냥 다 젊네요. 다 겹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목소리 톤을 다양하게 쓸 수 있으면 일단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물론 그거는 그렇겠지만 제 생각에는 변성에 포인트를 맞추는 그거는 한계점이 있다. 왜냐면 다 같은 톤일 수밖에 없으니까 연기 톤이 다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 뭐 성우 지망생을 대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같이 시험이 나왔으니까 그냥 보는 거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뭘 알겠어요. 제가 그냥 뭐 아마추어인데 그냥 보는 건데, 그냥 봤을 때 그냥 그런 느낌이 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1번은 그냥 여성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뭔가 명랑쾌활하고 주인공 아주 예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딱 봤을 때 와 너무 매력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성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모든 연기가 다 그렇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 말을 자기 입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게 포인트인 건 맞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 1번에 이거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딱 들었을 때 너무 매력적이다. 다음 것도 듣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연기가 다음 거 듣고 싶고 그래야지 연기가 좋은 연기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1번으로 이 사람의 이력서를 안 읽어도 이력서 한번 보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매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봤을 때 그래요. 그냥 약간 66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16살이거든 하는 거에서 뭔가 50년 전 운명적으로 처음 만났어 이런 것 때문에 내면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66이 맞고 근데 겉은 이제 10대인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50대 막 66 막 이런 거에 잡혀 있으면은 더 방해가 될 것 같고, 그냥 츤데레 화 잘 내고 근데 매력적이고 그런 캐릭터로 연기를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매력 만점. 여기다가 제가 봤을 때 힘을 80%는 다 줘도 된다. 1번에다가 그렇게 너무 중요해 보인다. 다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2번은 뭘까? 보통 근데 이런 게 항상 나오죠. 약간 엄마에게 잘 달라붙고 엄마에게 뭔가를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의견을 묻는 걸 좋아하는
전형적인 남자아이, 보통 도라에몽 같은 곳에서 나오는 진구 같은 캐릭터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런 찔찔찔찔찔 하는 느낌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듣기 싫으면서 찔찔거리는 게 아니라 아유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완전 큐트한 느낌이 드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는 아마도 엄마마저도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매미는 원래 유충 상태로 땅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가 맞잖아, 얘 말이 맞거든요. 근데 엄마도 아니지? 막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에? 이게 하면서 그날 이 아이의 세상은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게 밉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너무 그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애가 좌절하는 것도 귀엽네 라는 느낌이 들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음 3번 20대 국왕입니다. 보통 이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왕이면은 약간 포스가 있고 위엄이 있고 하면서 나이가 좀 있어야 정상적인 국왕인데 20대 국왕이란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이런 게 너무 많아. 뭔가 20대인데 뭔가 사실은 300살이야. 아니면 누가 봐도 초딩처럼 생겼는데 고3이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약간의 간극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처음에 포곤포곤 이거 진짜 온갖 멜로디 다 나오겠네 이제. 다 자기만의 이제 멜로디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녹음할 때. 그럼 또 이제 온갖 게 다 나오게 됩니다. 동요부터 해가지고 가요까지 해가지고 다 나오겠는데, 저라면은 이왕 한다면 만약에 나야 만약에 그럼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이 첫 이거 그냥 포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으면은 진짜 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노래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예 어레인지를 색다르게 할 것 같아. 왜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짜 온갖 멜로디가 다 나와요. 이거 할 때 분명하잖아. 그게 딱 봐도 멜로디컬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웃긴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거 노래를 부르는 건데 그 다음에 잠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부분은 또 반전되는 부분이니까 노래에 완전 심취해 있는 느낌을 살리는 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잠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극적인 대비가 있으면 재밌잖아. 그렇다면은 노래를 완전 심취해서 부르는 재밌는 노래를, 나 혼자만 있을 때 부르는 노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제 20대지만은 10대랑도 어떻게 보면 컬러가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뭔가 말하는 거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강하고 강압적인 걸 보면은 20대 후반 정도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 좀 터프하고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보기에는. 왜냐면은 드러나는 나이대, 제시되어 있는 나이대로는 차별점을 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이걸 20대로 한다면 저 같으면 20대 초반으로 하지 않고 20대 후반 정도의 거의 30살 가까운 정도의 느낌, 힘이 있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다음 4번째, 돌이켜보면 참 이상한 인생이었어. 연령 불명의 만화가인데 이거는 어떡하지? 앞에 너무 연령대가 다 겹쳐버려서, 저라면은 보통 5번쯤에 되는 그거에 그게 있잖아요. 캐릭터, 연령 불명 캐릭터 연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문항이 항상 나오는데 4번을 그렇게 넣던지, 차라리 아예 캐릭터 연기로 완전 독특하게 꼬마 고블린 막 이런 느낌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슈퍼 큐트 완전 귀여운 그런 걸로 할 것 같은데, 첫 번째인 그 막 고블린 막 이런 거 좀 독특하게 가거나 개성을 살리는 분들이 보통 그런 루트를 택한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은 근데 이거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요.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뭔가 모성 본능을 자극하고 하니까. 그리고 엄마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인간형 폼에 아주 귀여운 꼬마 아이 같은 느낌이면은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가능하다면 1번, 2번, 3번, 5번은 다 뭔가 싸우거나
전이가 있는 부분이거나 그런 부분들처럼,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대본이잖아요. 근데 4번만 아니거든요. 4번은 하지 못한 거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내가 했으면 좋겠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그냥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만 태도가 좀 수동적이야. 저 같으면 여기에서는 완전 감정적인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와 4번 봐라 완전 다르네 이게 아니라 연기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으면 포인트처럼 해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제 뇌피셜이에요. 그냥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다음 5번입니다. 블리치 천년혈전에 나오는 대목인 것 같죠? 싸늘하고 워낙에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캐릭터인데 뭐 굳이 그거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 같으면은 그냥 그 원본처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앞에는 다 그래도 되게 다 귀엽네, 예쁘네, 이런 걸 잘하네 이런 생각이었으면은 5번은 야 근데 이제 얘가 이런 연기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카리스마 보소? 그러니까 이런 느낌 들게 좀 대비가 좀 잘 되게끔 연기를 할 것 같아요. 완전 싸늘하게. 뭐가 됐든 1번, 4번까지는 겹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5번만큼은 1번, 4번이랑 안 겹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겹치는 게 참 많긴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 보통 10대, 20대, 뭐 40대, 뭐 70대, 뭐 연령불명 캐릭터 연기 뭐 이렇게 아예 분간이 딱딱딱딱 잘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번은 다 겹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튼간에 여성 대본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남성 대본도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방송 15기 전속 성우 공채 1차 시험 남자 성우용입니다. 요것도 아직 안 읽어봤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싹 읽어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요. 와, 이거 너무 강하다. 여자 대본도 그렇고 남자 대본도 그렇고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1번에 똑같이 여자랑 마찬가지로 1번은 10대 히어로인데요. 뭔가 원 포 올 스매시 이런 거가 봤을 때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미도리아 같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흐름 때문에 몸의 힘이 응축이 되고 방출이 되는 그 과정을 잘 설명하는 게 항상 애니메이션에 나와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느껴지게 힘이 응축돼서 얘가 큰 거 한번 딱 터트리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연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랑 마찬가지로 1번에서 그냥 딱 갈릴 것 같아요. 1번 딱 보고 괜찮네? 2번 듣자. 요게 될 것 같아. 1번 듣고 별론데? 듣지 말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번은 10대 남아인데 나와 로보코인 것 같죠? 로보코가 이상한 거 막 하는 거 그런 거 같은데 쉬지 않고 템포를 살리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말을 계속 하는데 발음도 정확한데 빨리 잘 말한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걸 봤을 때 1번, 2번을 딱 봤을 때 그냥 힘이 좋고 잘 내지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기능적인 어떤 신체의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보컬 학원 같은 걸 다니고 있고 하는데 이거 두 개는 진짜 완전 테크닉이 기교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두 개는 사실 연기도 연기지만은 테크닉이 안 받쳐주면은 설득력을 다 잃어버리는 대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연령 미상의 악마인데요. 이거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악마의 상은
보라색이거나 막 검정색이고 막 날개가 막 달려있고 막 그런 느낌인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찌질찌질하고 왠지 귀여울 것 같고, 보라색이어도 약간 톤이 밝은 색의 보라색일 것 같은 그 등치가 안 클 것 같잖아 뭔가. 그런 느낌이어서 생각보다 좀 귀엽게 해도 되지 않을까? 혹은 약간 아까 말했던 작은 고블린처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악마지만 악마 같은 느낌이 안 나게 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말하는 게 보면은 상당히 좀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흔들면 이것 봐 300원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100만원 1000만원도 아니고 3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릴 수 있으면 귀여운 부분들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4번 40대 국왕은 그나마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가다가 잡히는 최초의 지금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형적으로 국왕의 느낌, 근엄하고 멋이 있고 힘이 있고 등치가 작지 않고 그런 느낌. 마지막에 또 기라 하는 거는 또 아주 쩌렁쩌렁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5번의 60대 과학자는 좀 이해가 안 간다? 능력에 당해서 점점 어려진다? 그럼 이게 처음에는 이럴 수가 하면서 하다가 나중엔 점점 어려져야 된다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일단은 뭔가 웃겨요. 뭔가 이거는 웃긴 대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얘는 다른 거는 다 진지해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진지하거든요. 물론 5번도 나름대로 진지하지. 코미디는 원래 하는 사람은 진지해야 웃긴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른 애들은 아주 초목표를 향해서 진하게 달려가는 그런 목표에 그런 게 있다면은 5번은 약간 좀 웃기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사실 5번까지 간다면 아마 1번부터 4번까지를 들었을 때 괜찮다 이런 생각이 이미 충분히 들었을 거고, 5번은 이제 끝내기 홈런을 딱 치는 거지. 얘 웃긴 것도 잘하네, 이렇게 되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변성을 할 만한 건덕지가 많이 있는 대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다만 마찬가지로 여자랑 다르게 어려운 점은 그냥 1번, 2번으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이 대본들은 다 그냥 소화해낼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난이도가 매우 높다. 여튼간에 쫙 다 알아봤습니다. 남자 여자 다 이번 시험은 정말 쉽지 않네요. 뭐 제가 요즘에는 괴담 이야기만 올려가지고 이제 도시전설 유튜버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 왜 성우지망생인데 자꾸 이상한 걸 올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하던 대로 그냥 일상 같은 거나 올리지 하면서 왜 이런 걸 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본체는 성우지망생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거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해당 발표 날이 되면은 그때 또 제가 어떤 식으로 녹음했는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공유하는 그런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관리 잘 하시고요. 항상 그래왔지만 또 한절기입니다. 요즘에 또 날이 좀 선선해지더라고요. 밤엔 또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좀 많이 염려가 되는 시즌인데, 게다가 또 코로나 같은 것도 다시 유행하고 있으니까 원래대로 또 몸 상태를 보존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좀 사람 많은 데 가시거나 할 때는 약간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좀 생활화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분 섭취 같은 거 좀 잘 하시고 하면서 목 건강 유의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잘 녹음해서 잘 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간에 원하는 식의 녹음을 잘 끝내시길 바라고요. 남이 하라는 대로 할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까, 그거가 항상 이쯤 되면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쭉 해오면서 느낀 생각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틀렸다고 해도 또 다른 얻음이 있어요. 어떤 걸 얻게 되거든요, 교훈 같은 거를. 근데 남이 하라는 대로만 해서 그 말을 쭉 따라가면은 나중에 무조건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잘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아였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